손흥민의 어제 터진 그 골, 그것이 미국 MLS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한 플레이오프 1호 골이 아닙니다. 만약 그 골이 아니었다면 LAFC는 자칫 끔찍한 함정에 빠져 8강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축구 MLS의 시스템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전 승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골 득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2차전에서 90분 내내 수비만 하다가 0대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만 이기면 3차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기괴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스틴은 실제로 이 꼼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오스틴의 비밀 훈련 영상이 유출되어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오스틴 선수들은 하루의 절반을 오직 승부차기 연습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벤치 자원들까지 모두 나와 필드골 연습이 아닌 승부차기 연습에만 열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는 오스틴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LAFC가 초반 흐름을 완전히 내주며 끌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3만여 관중들의 일방적인 야유와 응원은 LAFC가 흐름을 바꾸기엔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손흥민을 거의 잡지도 못했습니다. 볼터치조차 없이 그저 쉼없이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반 15분경 갑자기 손흥민이 움직입니다. 마치 이때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작전이었다는 듯이 LAFC의 플레이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1차전과는 다르게 부안가가 라인 아래로 깊게 내려왔고 그 순간 손흥민이 배급이 아닌 오직 슈팅만을 노리는 최전방 일선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스틴의 승부차기 꼼수는 이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과 4분 뒤 전반 21분 LAFC의 역습이 시작됐고 손흥민은 1차전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산체스를 1대1로 마주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손흥민은 스텝오버로 산체스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각이 없는 상황에서 터진 왼발 슈팅,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골이 터지는 순간 미국 MLS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골이 아니었다면 LAFC는 오스틴의 승부차기 함정에 빠져 자칫 3차전까지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 선제골로 LAFC는 미국 최초로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라는 경이적인 타이틀을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사회 진출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 축구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지옥의 룰렛입니다. 미국 축구는 강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축구협회 MLS 사무국과 전체 리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위가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실제로 인터 마이애미는 본래 꼴찌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과 명예를 주며 메시를 영입한 후 지난 시즌 우승까지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심지어 서부 컨퍼런스의 빅클럽 LA 갤럭시는 본래 강팀인데도 지난 시즌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꼴찌팀이 컵대회는 우승해서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축구입니다. 이렇게 변수가 난무하고 어제의 챔피언이 오늘의 꼴찌가 되는 리그에서 LAFC가 4차례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국 매체들도 이 타이틀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올여름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했다면 이 4시즌 연속 진출 기록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역사적인 골이 터지고 불과 4분 뒤 미국 전역을 경악시킨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이 경기를 직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컴은 손흥민의 골이 아니라 전반 25분에 나온 어시스트 장면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롱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제쳤습니다. 여기서 10명의 공격수 중 9명은 좁은 각에서 슈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오른발로 패스를 시도했지만 수비의 필사적인 태클에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베컴은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공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단 1초의 생각도 자세를 바로잡을 틈도 없이 그는 바로 자신의 왼발을 사용하여 부안가에게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저는 평생 축구를 봐왔습니다. 주발이 막혔을 때 약한 발을 사용해 즉시 그토록 완벽하게 양발 어시스트를 처리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합니다. 전설이 전설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위험한 태클과 심판 자질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반 34분 손흥민이 볼을 받자 상대 선수가 뒤에서 발목을 노린 위험한 태클을 감행했습니다. 레딧에서는 값싼 선수들은 자신이 열세라는 걸 알면 부상을 입히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라인을 타고 돌파할 때 오스틴 선수가 손으로 거칠게 밀어 라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심판과 크게 논쟁을 벌였고 팬들은 MLS 심판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니는 몇 년 안에 떠날 것이라며 리그 수준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실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경기는 4대1 완승. 1차전에서 손흥민을 조롱했던 산체스는 완전히 무너졌고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손흥민 경기 후 이 산체스에게 먼저 다가가 웃어 보이며 안아주는 차원이 다른 대인배의 모습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이제 열흘 동안의 휴식과 더불어 볼리비아와 가나를 무찌르기 위해 곧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토트넘의 앰버서더인 손흥민이 토트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긴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린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이었던 반더벤이 6년 전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터뜨린 그 슈퍼골과 매우 흡사한 골을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런던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 디애슬레틱 등 모든 매체에서 손흥민의 푸스카스상을 다시 공개하며 반더벤이 손흥민으로 빙의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관중도 줄고 매출도 급감하며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에 결국 손흥민이 재림하면서 토트넘을 살렸다는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더벤의 골에 손흥민이 감탄사를 남기며 화답해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앞으로 LA 클리퍼스 NBA 경기 초대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주말 이후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LAFC가 오스틴을 꺾고 8강에 진출할 거란 건 예상했지만 막상 이렇게 가볍게 이겨버리고 나니 다음 상대 밴쿠버 선수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세바스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는 것을 본 직후 우울한 사진을 게재하며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축구계는 손흥민과 메시가 만나기 전에 손흥민 대 뮬러의 맞대결에 대응분 상태입니다. 이 대결은 숨막히는 접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가 LA보다 순위가 높아 홈구장 2점을 갖게 되었지만 하필 손흥민이 원정에서 시카고전 해트트릭을 포함 10골 중 8골을 몰아넣는 초월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밴쿠버 매체들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됐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한인 교민들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손흥민이 밴쿠버에 온다는 소식에 5만 관중석이 월드컵을 방불케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독일 대 한국의 대결입니다. 이미 뮬러는 손흥민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손흥민을 앞세운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면서 독일의 몰락을 이끌었죠. 이미 기량 면에서도 손흥민이 뮬러보다 우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경기는 한일전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로 붙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밴쿠버의 주전 골키퍼가 바로 일본의 다카오카 요헤이입니다. MLS 랭킹 1위급 활약을 펼쳤던 선수라 일본에서도 이 경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상세히 전하면서 손흥민의 약점을 찾아 기사를 실으며 다카오카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약점이라는 것이 2년 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오르테가 골키퍼에게 1대1 찬스가 막힌 것을 다시 언급하며 손흥민의 좋지 않았던 기억을 억지로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한일 대결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축구 팬들조차 손흥민을 거론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레벨이 다른데 부끄럽다.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카오카가 불쌍할 뿐 손흥민은 아시아의 보물. 그의 스텝오버는 일본에선 100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다. 약점? 저런 선수의 약점을 찾는 것 자체가 열등감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냥 부상 없이 뛰어줘서 고맙다라며 손흥민의 압도적인 기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8강전 단두대 매치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악몽을 꾸고 있을 뮬러와 사기캐를 만나게 될 다카오카를 꺾고 LAFC를 다시 한번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